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5번째 강의로서 수열 테마 3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에서 수열 테마는 사실 앞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열 문제를 갖고 문제 출제하기가 가장 좋은 형태의 테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치려고 하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도 이 수열 부분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이 수열 테마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상설 검정이 있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시험이 진행이 되죠. 그 경우의 수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테마가 수열 테마이기 때문에 매번 시험에 있는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수열 테마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수업하고 있는 이 피보나치 수열이 기사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이죠. 자, 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수열 테마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수열을 다양하게 공부하게 되면 우리 알고리즘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주로 반복을 많이 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 반복을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바로 수열이죠. 수열 문제를 잘 풀려 그러면 어떤 일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규칙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규칙이라는 것은 수열 테마뿐만 아니라 정렬, 수학, 배열 이런 테마에서도 규칙 찾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열 테마 강의가 여러분 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들어서 그 원리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수열 테마를 우리가 공부를 마치면서 실제로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이 기사에서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피보나치 수열은 과연 어떤 수열을 말하는 건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영화 중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뭐 책으로도 출간돼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 되겠죠? 자, 그 다빈치 코드 영화를 사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이 수열 테마를 피보나치 수열을 학습하는 시간에 항상 제가 강의실에서 이 다빈치 코드 영화를 한 5분, 한 10여 분 정도 상영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선보여 드리는데 자, 온라인 강의라 보니까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다빈치 코드 영화가 혹시 구할 때가 있으면 구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다빈치 코드 영화의 한 장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두 주인공 남녀가 어떤 은행을 가게 되죠. 은행을 가게 되는데 은행에 이제 금고를 이제 열게 됩니다. 자, 금고를 열게 되는데 금고의 주인은 원래 여자가 아니고 할아버지인가 아마 그랬었죠. 근데 금고를 열어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계좌번호가 뭔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피보나치 수열을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서 금고문이 열려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방이 이렇게 딱 도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영화를 보신다면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사실 여러분들이 포털 검색 엔진에 녹색 창에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나뭇잎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녹색 창에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우리 공부에 재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의 중단하고 찾아보지는 마세요. 강의 중단하고 찾아보다 보면 또 딴 길로 새요. 그러니까 녹색 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러 들어갔을 때 제발 실시간 검색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검색하러 들어가다 보면 실시간 검색에 꼭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내가 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 검색 엔진에 뜨죠. 자, 그거를 클릭하다 보면 또 딴 길로 막 새버리고 또 공부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그 녹색창 회사에다가 제발 그 어떤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이 실시간 검색이 안 뜨게끔 할 수는 없을까? 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하지 마시고,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검색해 봐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뭐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흥미를 가져야, 재미가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말이 딴 데로 샜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피보나치 수열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규칙을 찾아서 그 어떤 수열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한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 이 부분은 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역시나 기초적인 어떤 개념이, 또 변수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힌 상태에서 시험 얼마 안 놔두고 피보나치 수열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강의를 먼저 듣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자, 그런 분들은 기초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변수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들으면 조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그 기초 강의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피보나치 수열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여기에 적혀 있는 그 플로 차트 안에 들어있는 처리 과정에서는 뭐 n 이꼴 2라는 것도 보이고, c는 a 플러스 b라는 것도 보이고, n은 n 플러스 1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a는 b라는 것도 보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우리 플로 차트에서, 우리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이꼴의 개념은 같다는 의미는 마름모 안에 들어갔을 경우만 같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나머지 직사각형의 이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a 플러스 b라는 상태를 c에 넣겠다라는 의미고요. s 플러스 c라는 상태를 s에 넣겠다. n 이꼴 2라는 얘기는 2라는 값을 n이라는 메모리에 넣겠다. 이거는 알고리즘이 끝날 때까지 그 개념을 흐트러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꼴이라는 개념은 우변에 있는 사항을 좌변에 있는 변수에다가 기억시키겠다라는 그 메모리의 입장에서 반드시 쳐다보셔야 이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열이 이렇게 제시가 됐었어요. 자,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까 찾아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열 테마를 반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금방 이런 규칙이 있구나 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좀 특이한 규칙이죠. 찾으셨습니까? 자, 5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찾았습니다. 그죠? 제 수업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한 번에 찾았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이 수열의 그 규칙은 맨 앞에 있는 1과 다음에 있는 1을 더해서 세 번째 있는 2를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1과 세 번째 있는 2를 더해서 네 번째 있는 3을 만들어주고, 세 번째 있는 2와 네 번째 있는 3을 더해서 5를 만들어주고, 결국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주고,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주는 이런 규칙이 있는 흐름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규칙 이해하셨습니까? 규칙이 이해 안 되면 화면을 일시 정지시키고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규칙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규칙을 찾았어요. 자, 이 알고리즘은 지금 제가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적었지만 이 회전을 숫자를 얼마나 반복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마름모 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n이라는 값이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n 값이 9일 경우까지 다시 반복을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n은 n 플러스 1이라는 과정이 n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마지막 9가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이 n 자리에 9가 들어가게 되면 새롭게 탄생되는 n은 10이 되기 때문에 결국 10번째까지 반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그 플로 차트에서 알고리즘에서 흐름을 반복할 때 10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해서 10번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피보나치 수열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은 10번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거지만 시작은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10번째까지를 반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반복하는 횟수는 8번의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면 몇 번의 반복? 98번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데이터가 5개 있다면 3번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 마지막 개수에서 2를 뺀 만큼의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설명 이전에 우리가 이 플로 차트를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그 내용을 적어 보냐면 우리가 그 어떤 그 알고리즘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는 이런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지문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기 전에 절대 이 플로 차트를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건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플로 차트를 쳐다봤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이 보이는 거지, 문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로 차트를 먼저 쳐다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화면상에서 먼저 띄워놨지만 우리는 문제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과 1을 더해서 2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줍니다. 자, 됐습니까? 자, 다른 색깔로 또 표시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는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죠. 또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새롭게 얘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항상 알고리즘에서는 필요한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더해서 세 번째 수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수의 변수를 ABC에서 A라고 두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ABC 형태로 이제 변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수를 제가 A라고 두겠습니다. A라고 뒀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수를 B라는 변수로 두겠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담아두고 B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또다시 1을 담아둔 상태입니다.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2라는 값을 우리가 C라는 변수 안에다가 기억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주는데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담아두고 B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담아둔 다음에 C라는 기억 공간은 A 값과 B 값을 더한 값을 C라는 기억 공간에 담아두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그 벌레 한 마리가 지금 날아다니는데 제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음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얘가 지금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싶어서 강의실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열심히 수업 들으세요. 네, 열심히. 자,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NG를 내고, 사실 그 NG를 내고 다시 이제 편집을 하거나 재촬영을 할 수 있지만 그 현장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 카메라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혼자 쇼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 수업이 잠시 흐트러졌는데 다시 한번 집중할게요. 자, 첫 번째 A와 B에 각각 1과 1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두 개의 합을 더해서 C라는 기억 공간에다 담아둔 과정이 첫 번째로 반복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라버리죠. 첫 번째 반복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반복 과정을 보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1과 2를 더해서 3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변수를 좀 체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체인지를 합니까? 자, B라는 값 안에 들어있는 얘를 A로 바꿔주고요. C라는 값 안에 들어있는 얘를 B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새롭게 C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첫 번째 회전으로 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회전할 때 또다시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과정이 만들어질 때 B의 값을 A에 넣어놓고 C의 값을 B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새로운 C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한 바퀴만 더 돌아보도록 하죠. 자, 한 바퀴만 더 돌아보면 자, 이번에 자, 2와 3을 더해서 5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다시 이 B의 값을 어디에? A에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C의 값을 B에 넣어주게 되고 얘네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C를 만들어주는 요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플로 차트 내에 반드시 얘네들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초기치의 값도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분석이 끝났어요. 그죠? 자,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탄생되는 값, 새롭게 생기는 값은 C 값이 2가 되고 C 값이 3이 되고 C 값이 5가 되면서 C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C 값을 다 더해야 돼요. C 값을 다 더한다. 우리가 누적 합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sum은 sum 플러스 누적 대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S는 S 플러스 누적 대상. 앞뒤가 똑같고 뒤에 하나가 다른 게 붙으면 그 다른 것을 누적시켜서 더한다는 값을 우리가 sum은 sum 플러스 누적 대상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C 값을 누적시켜서 이렇게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C 값을 누적시키기 위해서 합계를 구하는 변수를 만약에 S라고 뒀다면 앞뒤가 똑같은 모양으로 S는 S 플러스 누적 대상이 와야 되죠. 뭘 누적시킬 거다? C라는 값을 누적시킬 거라는 거죠. 자, 이 누적 합계를 구하는 처리 과정이 플로 차트 안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 분석을 끝나면 자, 지금은 괄호가 비어서 우리가 답을 맞추는 플로 차트는 아니지만 눈에 딱 보는 순간 답이 다 나와버린 상태죠.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따 아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던 시작값이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선 얘네들부터 찾아본다면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주는 과정 찾았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를 더해서 C라는 값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C라는 값을 어떻게 해요? 누적시켜서 합계를 구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n은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뭡니까? 별은 별 플러스 1, i는 i 플러스 1, n은 n 플러스 1, n 값을 1씩 증가시킨다. n이 하는 일은 뭐다? 그쵸? 얘네들의 회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첫 번째 회전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으로 이루어질 때 n 값이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n이 10보다 작을 경우에 가장 큰 수는 9가 되는 거죠. n값이 9일 때까지는 다시 올라가지만 n값이 10이 되는 순간은 끝내서 s값을 출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또 혼란이 생기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n값이 9일 때부터는 9일 때까지는 다시 올라가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10번 반복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렇죠. 10번 반복하기로 했어요. 근데 왜 9일 때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이거는 알고리즘의 제1강, 2강의 기초과정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나머지 분들은 다 아시죠? 9일 때 올라간 상태에서 n값을 여기서 1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n은 n 플러스 1에서 마지막 n값이 9인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9가 들어감으로써 새롭게 탄생되는 n은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9일 때까지 올라가야 10번째까지 반복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하러 올라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반복하러 올라갈 때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A에다가 B 값을 넣어주고 B에다가 C 값을 넣어주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죠. 자, 그게 이 밑에 있죠. A에다가 B 값을 넣어주고 B에다가 C 값을 넣어주는 B에다가 C 값을 넣어주는 이 과정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새로운 숫자 C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의미죠. 어떻습니까? 피보나치 수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규칙을 찾아서 어떤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피보나치 수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피보나치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부분, 만약에 우리가 이 S는 S 플러스 C라는 이 식 자체가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리즘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과정, 물론 수열 과정에서도 나왔었지만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sum은 sum 플러스 C라는 값을 만들어 놓고 이 C라는 값을 어떻게 해요? 1부터 10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C라는 값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C는 C 플러스 1이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C의 초기치를 0으로 준 상태에서
C에 있는 0을 이렇게 넣으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C를 1로 만들어서 1부터 100까지 합이라면 100까지 합을 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를 반복을 시켜줍니다. 근데 초기치를 딱 쳐다보니까 초기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때 이 S의 초기치는 항상 뭘로 잡혀 있냐면 0으로 잡혀 있었어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1이 들어온 상태에서 1이 누적되고 그 다음에 2가 누적되고 3이 누적되는 건데 여기에 초기치에 해당되는 S값이 2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2로 되어 있습니까? 왜 2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반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반복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반복은 실제로는 제가 줄을 꺼놓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C라는 값을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데이터가 있는 배열 안에 배열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한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데이터가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데이터가 되는 거고 얘가 세 번째 데이터가 되는 건데 실제로 반복이 이루어지는 C가 처음에 탄생하는 것은 세 번째 데이터부터 C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부터 탄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를 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만약에 10번째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에서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어디서부터 세 번째 데이터부터 10번째 데이터까지 합계를 구하는 과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3부터 10까지 데이터를 8번을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의 데이터를 합하라 그러면 세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해서 98번의 반복을 통해서 데이터를 합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왜 세 번째부터 시작하느냐? 처음에 탄생되는 C가 세 번째에서 탄생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S는 S 플러스 C라는 과정에서 결국 앞에 있는 두 개의 합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두 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그 편법을 쓴 거다? 그렇죠. S의 초기치에다가 처음에 이 두 개의 1을 더한 값, 2라는 값을 S의 초기치에다 넣어두게 되면 전체 1부터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S의 초기치 2로 둔 얘는요, 뭘 의미하는 거다?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1을 미리 더해서 S의 초기치에다가 넣어두는 과정을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초기치와 B의 초기치는 앞에 있는 두 개의 1을 더해서 C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A의 초기치와 B의 초기치는 각각 1로 만들어진 거고요. 전체적으로 몇 번 반복해야 된다? 세 번째 데이터부터 10번째 데이터까지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N의 회전은 세 번째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N의 초기치는 2인데요. 당연히 2죠. 반복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N의 초기치가 2가 되면 여기에 2가 들어와서 새롭게 탄생되는 N이 3이 되는 거니까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반복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피보나치 수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만 이해한다 그러면 반복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들어 놓고 A 플러스 B는 C를 만들어 놓고 B의 값을 A에 넣어주고 C의 값을 B에 넣어주고 반복하면 되는 건데 그 반복의 시작은 항상 세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더하지 못했던 두 개를 S의 초기치에 넣어준다는 거.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10번째까지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 S를 출력하게 되면 10개의 데이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뭐죠? 8하고 13하고 더해서 25가 되겠네요. 25. 그 다음에 13하고 25가 더해서 3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5와 38을 더해서 50, 63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10개 헤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계산이 틀렸다고요? 이것 갖고 따지지 마세요. 제가 계산이 더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거 계산이 틀릴 수 있어요. 강의에서 어떤 학생들이 게시판에 막 질문을 올려요. 선생님,
그 피부나치 수요일 강의에서 선생님 잘못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강의를 잘못했나? 그래서 게시판을 막 뒤져서 강의를 막 찾아서 보니까 여기에 막 더하기 하는 걸 제가 잘못한 거야. 강의하다 보면요. 앞에 책을 들여다보는 거 하고 이 전자칠판을 들여다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를 제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알고리즘 원리를 제가 실수하게 되면 강의를 다시 찍거나 편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에서 딴지 걸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피보나치 수요를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피보나치 수요를 여러분들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도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예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의 또 다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인데 앞서 내용하고 조금 플로 차트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나타내는 대부분은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를 더해주는 첫 번째 데이터의 변수를 A라고 두고 두 번째를 B라고 두고 세 번째를 C라고 뒀을 때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주는 과정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 체크만 합니다. 자, 그리고 반복이 이루어지겠죠. 자, 반복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 A, B, C에서 B를 A에 넣어주고 C를 B에 넣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과정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B를 A에 넣어주고 C를 B에 넣어주는 과정. 그리고 얘를 몇 번 반복할지 모르겠지만 자, 문제에서 보니까 10번 반복하는 것 같네요. 반복을 하기 위해서 n 값을 증가시켜주는 과정. 자,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다 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누적 합계를 구하는 썸은 썸 플러스 누적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찾았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찾아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디버깅을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디버깅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자, 디버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처리 그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알고리즘은 3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 30점이에요. 알고리즘 다 맞으면 합격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물론 알고리즘의 배점이 데이터베이스하고 똑같이 30점의 분량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알고리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뒤에 업무 프로세서, 신기술, 동량, 전산 영어에서 문제를 읽어볼 시간이 잘 없게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업무 프로세스나 신기술 동량도 지문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문을 다 읽어봐야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풀면서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는 데 있어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임의의 숫자를 막 집어넣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막 테스트하고 또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고 디버깅 하기 위해서 막 테스트하다 보면 임의의 숫자를 넣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의 숫자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를 집어넣었어요. 5를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디버깅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5만 해봅니까? 7도 해봐야 되겠죠? 7을 넣어보니까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한 큰 숫자 한 200이나 넣으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는 2와 7을 넣어봤지만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채점을 해보니까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종종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버깅도 필요로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의미 파악을 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10번 반복해야 되죠. 세 번째부터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n 값이 여기서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3이 되려면 n의 초기치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두 개는 계산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썸이라는 변수에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1 플러스 1의 2라는 값은 s의 변수에 넣어두는 거고요. 처음에 a와 b의 초기치는 각각 1과 1이 되는 겁니다. 초기치. 되셨죠? 자, 얘가 10번 반복하기 위해서 n이 10보다 작은 경우, 9일 경우에 마지막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네요.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이 조금 흐리긴 한데 직접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화면 일시 정지시키고 들여다보세요. 직접 풀어봅니다. 네, 정지되셨어요. 자, 풀어보고 지금 플레이하신 거 맞죠? 자, 동영상 강의는 이렇게 해야 재밌습니다. 그죠?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푸세요 하고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죠. 네, 동영상은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은 실제 우리가 문제가 여러분 화면 잘 안 보인다고 딴지 그릴 필요는 없으세요. 자, 대충 이렇게 짐작으로 파악을 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우리 자료실에 기출문제 다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 되겠고,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문들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실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는 거 부탁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서는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갈로를 바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AA, AB가 각각 1로 초기치로 잡힌 거 보니까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의 변수를 AA와 AB로 만들었구나. 이거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S라는 것은 누적 합계를 구하는 변수로 사용됐을 거고요. 자, 인풋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았어요. 그죠? N이라는 값을 입력받았고요. 그 N이라는 값을 입력받았다는 얘기는 만약에 10번째까지 이렇게 더하겠다 하면 그 값이 10이라는 얘기니까 이 반복문 박스 안에서 I 값은 언제부터? 세 번째 데이터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3부터 문제에서 제시한 그 숫자까지 10개면 10개까지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그죠? 세 번째 데이터부터 원하는 데이터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들어와서 새로운 A를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A는 뭡니까? 두 개를 더해서 A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앞서 플로차트에서는 C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2번 답은 뭡니까? AA와 더하기 AB가 되겠죠. 자, 두 개를 더해서 A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A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C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얘를 누적 합계를 구해야 되죠. 누적 합계 구하는 변수 S네요. 그러면 S는 S 더하기 A로 누적 합계를 구하면 되겠고, 이 S의 값은 첫 번째 1, 두 개는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의 초기치는 2로 돼야 된다는 사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두 가지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거는 뭐다? AA와 더하기 AB입니까? AB를 더해서 새로운 C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복할 때는 얘를 다시 어디에? AB에 넣어주고, 얘를 다시 어디에? AA에 넣어주고, 그죠? 얘를 다시 어디에? AB에 넣어주고. 자,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얘를 다시 어디에 넣어줍니까? 얘를 AA에 넣어주고, 자, C를 다시 AB에 넣어줘서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C를 만들어주는 거다. 여기에서는 변수가 C가 아니죠. 그죠? A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자, 요거는 A를 만들어주고, 자, 얘도 A를 만들어주는 요 과정이 반복돼요. 결국은 뭐다? AB를 AA에 넣어주고, A를 AB에 넣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AB를 어디에? AA에 넣어주고, 자, A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다? A를 AB에 넣어주는 과정. A를 어디에다가? AB에 넣어주는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AB를 AA에 넣어주고 A를 AB에 넣어준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A를 만들어주는 거. 앞에 플로차트에서는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변수만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과정을 3부터 N까지 반복해서 끝내고 S를 right, 출력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자, 이런 형태의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피보나치 수열 나오면 우리는 아싸 하고 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된 피보나치 수열을 정리를 해 볼 텐데, 피보나치 수열의 그 원리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열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 찾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수열 문제를 풀면서 규칙을 잘 찾을 수 있으시다면 다른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리즘을 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수열 테마 3개의 강의를 통해서 수열 테마를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학 테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테마도 한 3개 정도의 강의를 걸쳐서 수학 테마를 보여드릴 텐데, 자, 수학 테마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약수와 배수,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리고 소수 구하기, 자, 이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선생님 저는 그 수학을 손 놓은 지가 오래돼서 약수가 뭔지 배수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최대 공약수요?
아,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를 회상해서 약수와 배수를 구하는 기본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기본 원리부터 설명드리고 이게 컴퓨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학 테마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으로 자세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재밌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만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